자, 기본적인 벡터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에다가 스칼랍의 곱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스칼랍의 곱셈 연산을 이루어지게 되면 각각의 요소에다가 k배만큼 곱해줘서 각 요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곱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곱셈으로 치환을 해서 연산을 해주면 나누기 연산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 스칼랍의 곱셈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자면, 자, 내가 만약에 2배를 곱했다 그러면은 벡터가 2배만큼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x좌표가 2,4 기준인데, 그쵸? 이 친구를 2배 곱했기 때문에 4,8이 돼서 요렇게 2배만큼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을 이용하면 반대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내려가게끔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곱셈 연산에서는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곱셈기호, 일반적인 곱셈기호 x 곱하기 1을 쓰지 않습니다. 두 수를 나란히 나열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모두 뺄셈 전에 먼저 발생돼야 되죠. 요거는 우리 사칙 연산 순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벡터로 스칼라를 벡터로 반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벡터는 또 다른 벡터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스칼라와 벡터배, 곱셈 또는 나눗셈으로만 진행이 가능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벡터는 음수하는 벡터의 스칼라를 -1 곱하는 연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벡터의 또 덧셈과 뺄셈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은 각각의 요소를 더해주면 연산이 가능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구성 요소의 순서대로 빼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3차원 벡터를 우리가 예로 들자면 두 벡터를 더해준다. 그러면은 각각 요소를 더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기하학적 용어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이쪽에 A 벡터가 요만큼 증가를 하고 이 벡터가 요 벡터를 가리키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이 벡터의 덧셈 결과는 내 시작 좌표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벡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가 요렇게고 B가 요렇게다. 그쵸? 반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벡터의 덧셈은 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요거죠. 이렇게 평행타변을 그려서. 그래서 내가 A 벡터, B 벡터가 있다. 그러면 A만큼 이동하고 B만큼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얘를 순서대로 나눠서 연산을 해주면 A 이동, B 이동 해서 요 위치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시작 지점에서 이 벡터를 한 번에 표시를 하면 요 벡터가 우리 두 벡터의 덧셈 벡터가 되는 겁니다. 뺄셈은 순서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벡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기준으로 D하고 C 벡터가 있는데 D-C를 한다. 그러면은 D에서 C로 이동하는 벡터가 그려집니다. 반대죠. D-C를 한다. C에서 D로 이동하는 벡터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뒤에 빼준 놈 기준에서 반대쪽 거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D로 가면 예를 들어서 E에서 C만큼 이동을 하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이동한 거를 덧셈과 뺄셈으로 수식을 해보자면 1만큼 이동하고 -3만큼
아래로 이동한 다음에 4만큼 이동해서 이런 벡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3차원 좌표상에 나오는 거죠. 004. 그래서 반대 방향의 벡터가 생성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벡터의 뺄셈에서는 순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뺄셈의 우리가 원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A 벡터와 B 벡터를 원점에서 출발을 시작시켰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립니다. 자, B-A는 B에서 A를 빼주는 벡터죠. 이쪽에서 B에서 지금 A만큼을 빼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반대로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B가 요만큼 이동을 했고, 그렇죠? 여기서 A만큼, 요 벡터죠. 이 벡터에 마이너스 스칼랍의 곱셈을 취하면 요 벡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그대로 요 벡터를 수평으로 쭉 빼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원점 기준으로 요렇게 이동한 벡터가 나오겠죠? 덧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요 벡터가 지금 그림이 반듯하지가 않은데 요런 벡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벡터랑 평행을 해서 우리가 요 b-a 요 벡터가 요 벡터랑 같다는 걸 증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뺄셈의 요 벡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표현해서 뭐 a-b도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a-b 그러면은 요 벡터가 나오겠죠? A에서 요만큼 이동을 한 후에 이 벡터는 지금 요 벡터죠? 근데 마이너스 b니까 이 벡터를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또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벡터가 나오는데 이 두 벡터가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같죠? 같아서 a-b 벡터는 이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뺄셈은 빼주는 순서에 따라서 벡터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벡터의 길이 또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크기는 사실 뭐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덧셈과 뺄셈을 진행을 했죠. 벡터 길이를 따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친구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C제곱이다. A제곱, A, B, C다.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면 요 C의 길이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두 값을 제곱해서 더해주신 다음에 해당 값에다가 제곱근을 씌워서 해당 우리 V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X좌표, Y좌표 두 벡터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벡터의 길이를 구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두 캐릭터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캐릭터가 있는 포지션 좌표 XY 2차원 게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쪽 캐릭터자가 있는 XY 이 두 개의 좌표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서 거리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뭐
나열을 하게 되면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벡터는 모두, 길이는 모두 같지만 거리는 전부 다 다른 거리는 모두 같지만 방향이 전부 다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만을 사용해서 뭔가 계산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쪽을 클릭하면 얘가 이쪽으로 돌 거고 이쪽을 클릭하면 이쪽으로 돌 겁니다. 내 캐릭터를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딱히 길이가 별로 필요하지 않죠. 길이 정보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방향 정보만을 계산하기 위한 편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길이가 1인 벡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정규화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유닛 벡터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또는 3D 그래픽스에서 노말이라는 단어도 표현하게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위 벡터이긴 하나 정확히는 우리가 노말과 유닛 벡터는 두 개가 명확히 구분이 돼서 사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두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교화된 벡터 길이는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벡터의 길이만큼 모든 요소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2의 벡터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길이는 지금 44 루트 8이죠. 근데 이 친구의 길이를 우리가 1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루트 8이니까. 그러면은 나누기 루트 8을 해주면 되죠. 나누기 루트. 각각의 요소를 여기를 루트 8분의 2, 루트 8분의 2로 나눠줘 버리면 길이가 1인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요소를 벡터의 길이로 전부 나눠주시면 길이가 1인 유닛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림의 길이가 다른 벡터가 있다고 해도 이 길이를 다 정교화를 시켜버리면 길이가 1인 벡터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방향 정보만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XYZ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나눠줘 버리면 단위 벡터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벡터의 내적과 외적 같은 연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각각 이야기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따로 하나씩 빼서 챕터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